안녕하세요.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 권필주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클라우드 도입 시 많이 검토하고 계신 오픈스택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재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는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재복구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구축되었던 재복구 사례를 짚어보고 오픈스택 기반 환경에서 어떻게 재복구를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공공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형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서비스형 인프라 구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비스형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에서 공동 혹은 금융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픈스택일까요? 서비스형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할 때, 특히 클라우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아스를 구축할 때 많이 고려되는 솔루션이 VMware입니다. 실제로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 혹은 단독 형태로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채택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밴드에 락인되는 이슈와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고비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장의 특성상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봤을 때 외산 솔루션인 VMware만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오픈스택을 최근에 이아스 솔루션으로 많이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솔루션 업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에 대한 논리로도 충분한 대안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픈스택을 채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존 오픈스택의 경우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기업에서는 정보 개선 업무나 개발 테스트 혹은 POC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로 시험적으로 사용하였고 중요 업무를 오픈스택에 운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RFP 요건을 보면 주요 시스템의 구축을 염두한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스택 기반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레거시 업무처럼 재해복구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추가 보호 조치에 따르면 클라우드 환경에도 중요 장비 이중화와 백업 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해복구에 대해 엄격하게 가이드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핵심 업무에 대해서 복구 목표 시간을 3시간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해 1회 이상의 재해복구 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 전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축 시 재해복구에 대한 동일한 지침이 적용됨으로써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프라 운영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재해복구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재해와 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IT 관점에서 재해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장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재해라 함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으로는 자연, 인간, 기술 등에 관련된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즈니스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해당 지역과 또 국가가 봉쇄되면서 비즈니스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많은 부분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IT 산업에서의 재해는 자연, 인간, 기술에 의한 재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인한 장애 모두를 포함하여 재해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는 시스템의 패치 업그레이드와 보완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IT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을 복구해야 할까요? 먼저 기반 시설입니다. 주센터와 분리된 위치에 이중화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반 시설은 시간만 충분하면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합니다. 재구축하면 되죠. 또 하나는 사람과 프로세스의 복구입니다. 보통의 일반 기업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이 존재하고 평상시에도 이직이나 병가, 사고 등으로 인원들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재해센터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의 경우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복구 절차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클라우드 세상에서 실수를 줄이면서 빠른 대처를 지원하는 자동화는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복구입니다. 이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유실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죠. 앞에 기반 시설과 사람 프로세스는 현재 구성 정보와 복구 절차에 대한 매뉴얼만 잘 되어 있으면 시간의 문제일지언정 복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성이 맞지 않을 경우 복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트랜잭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 실시간으로 재해 상태에 동기화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복구는 재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크게 스테이트리스 데이터와 스테이플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리스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보면 컴퓨터 메모리와 같은 휘발성 메모리에 CPU를 처리하기 위해 잠깐 구동되는 메모리상 데이터이거나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리드-온리 데이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앱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흘려보내는 기능만 할 뿐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재복구 관점에서 빠른 배포와 재기동을 할 수 있도록 RTO, 즉 복구 목표 시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업무이며 상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필요가 없거나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클라우드로 전환된 많은 워크로드의 경우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성 정보와 가상 머신, 컨테이너 이미지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복구하여 빠른 배포와 기동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앱들은 스케일아웃 형태로 쉽게 워크로드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수의 요청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사전에 정의된 부하 조건에 따라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형태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로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다수의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온디맨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플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등 수시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데이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반복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변동하게 되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변동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를 제2의 지역에 동기화해 놓지 않으면 재해 발생 시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불일치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복구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권의 핵심 업무 3시간 이내 혹은 24시간 이내의 RTO 목표도 RPO 재료에 수렴하는 대비책을 해놓지 않으면 애당초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신 기관들의 많은 고객분들은 재해복구하면 RPO 재료를 기본으로 생각하십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건물과 건물이 분리되었거나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원거리의 데이터 센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동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동기화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싱크, 즉 동기식 방식입니다. 싱크는 이중화 장비까지 데이터가 복사된 것을 확인한 후 서버에 I/O에 대한 완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원본과 복제본에 대한 100% 동기화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만 이중화 장비까지 I/O가 완료된 후 응답하는 구조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응답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재해복구센터는 100km 이내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복제를 위한 회선도 응답 성능이 아주 우수한 다크파이버 DWDM 방식의 프로토콜은 파이버 채널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답 성능이 상대적으로 느린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경우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로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식이라 주로 전용 스토리지 하드웨어 방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싱크, 비동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동기화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기 때문에 서버의 응답 시간에 영향을 안 줍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응답 지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센터가 서울에서 부산인 경우는 500km 이상, 대전에서 대구 혹은 광주 가는 200km 이상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동기 방식의 경우는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스냅샷 데이터나 로그 릴레이 방식을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분 이상의 RPO가 발생하며 어느 정도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동기 방식이지만 실시간 전송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블록의 생성 시간을 태그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 이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주센터의 I/O 발생 순서에 맞게 조립하여 순서대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히다치 유니버설 리플리케이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다치 유니버설 리플리케이터는 RPO를 최소화하고 100km 이상의 응답 성능 보장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정부기관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미러링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동기식 방식과 동일한 복제 방식인데, 차이점은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볼륨이든 동시에 읽기 쓰기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더라도 살아있는 스토리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재해복구 모델인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 환경의 재해복구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국내 재해센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재해복구센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도입된 형태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동기 혹은 비동기 복제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100km 이내의 단거리에는 동기 방식을, 100km 이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미러링을 도입한 방식인데요. 무중단 서비스가 중요시되는 병원, 제조, 생산 라인에 주로 구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10km 이내의 건물 간 건물 DR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공공금융 핵심 업무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3 데이터 센터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3중화하여 원본에 대해서 2개의 동기화된 복사본을 두는 방식으로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하우스에 2개의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스토리지의 물리적 장애에 대비하고 원격의 스토리지는 주센터의 장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중요도에 따라 재해복구 솔루션 적용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기업의 기간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는 플래티넘, 골드급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때 권장되는 구축 솔루션으로 디스크 복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의 경우 서버 리소스를 사용함에 따른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고 기술적으로 RPO 재료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적으면서 데이터 손실로 인한 비즈니스의 영향이 덜한 내부 혹은 개발 테스트 등의 업무에 활용을 가이드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재해복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에서 다양한 백업 및 복구 대상이 있겠지만 데이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로드의 구성 정보입니다. 신더, 노바, 뉴트론과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구성 정보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들의 구성 데이터는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데이터량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백업과 복구 방식으로 재복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상황 속에 변경된 신더 백엔드 스토리지 변경과 IP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수정은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글랜스 상에 있는 가상머신 이미지도 대상이겠지만 주로 리드 온리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업 방식으로 재센터에 복사만 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가상머신의 빠른 배포를 위해 스토리지 지원 복사 방식을 채택한 신더 백드 이미지 설정을 하였다면 신더 백엔드의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재복구 동기화 방식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전형적인 스테이트리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빨리 복구할 것인가 하는 자동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더 볼륨입니다. 아마도 오픈스택 환경에서 스토리지의 용량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구동되는 가상머신 이미지 그리고 가상머신이 사용되는 볼륨 영역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내역이 많은 영역입니다. 전형적인 스테이플한 데이터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량도 수십 테라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백업이 아닌 실시간 동기화를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각 가상머신의 OS 이미지는 글랜스를 이용해 다시 구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상머신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복사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 동기화를 하면 이 복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린 재해복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더 볼륨에 대한 실시간 동기화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증된 방식은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외장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시간 동기화 대상이 되는 신더 볼륨에 대해서는 외장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아키텍처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공공금융기관에서 RTO 3시간 이내 RPO 제로 재해복구 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성에 사용된 솔루션입니다. 오픈스택 릴리스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트레인 버전을 사용합니다. 신더 드라이버는 히다치 블록 스토리지 드라이버 4 오픈스택을 사용했습니다. 원격 복제 솔루션은 실시간 복제 방식인 히다치 유니버설 리플리케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스토리지 하드웨어는 VSP 패밀리에서 하이엔드인 5000 시리즈부터 VSP E 시리즈, G 시리즈, F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목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복구 대비를 위한 DR 센터에는 주센터 오픈스택 클러스와 완전히 별개인 스탠바이 오픈스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3시간 복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서버, 네트워크는 물론 스토리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시 컨트롤 플레인의 복구를 위해서 각종 설정 정보는 DR센터에 미리 복사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볼륨은 스토리지 기반 실시간 복제를 유지하여 주센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위해서 별도로 내부 복제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스토리지 방식의 내부 복제 볼륨을 유지합니다. 스토리지 기반 실시간 동기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복제를 위한 회선을 구축하고 DR센터에 추가의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복제 회선은 데이터량과 응답 성능을 고려하여 DWDM상의 파이버 채널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양이 적고 응답 성능에 덜 민감하다면 아이스카시 방식의 TCP/IP의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픈스택 환경에서는 기존의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볼륨을 수작업으로 생성해주면 이를 할당받아 볼륨을 생성하는 방식보다 오픈스택 콘솔인 호라이즌에서 오픈스택 관리자에 의해 동적으로 생성 할당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스택 시스템의 신더 관리에서 주센터와 DR센터의 스토리지에 REST-API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히다치 블록 스토리지 드라이버 4 오픈스택과 같은 신더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하고 오픈스택 시스템과 스토리지 간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실시간 동기화를 하려는 신더 볼륨에 대해서 생성 즉시 동기화된 세컨더리 볼륨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신더 백엔드 스토리지의 리플리케이션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히다치 유니버설 리플리케이터가 볼륨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추가해 줍니다. 이로써 클라우드 운영 간 온디맨드로 생성된 신더 볼륨이 주센터뿐 아니라 DR센터에도 실시간 동기화된 복사본을 유지함으로써 불시에 닥치는 재 상황에서 데이터의 최신본을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해 시에는 DR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픈스택을 위한 서버 등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탠바이 오픈스택 클러스터에서 백업한 구성 정보를 가지고 복구를 진행합니다. 신더 볼륨에 대해서는 동기화 복사본인 세컨더리 볼륨의 정보를 이용하여 복구를 진행합니다. 시스템이 재기동된 뒤 정상적으로 볼륨이 마운트 됐는지 확인합니다. IP 등 서비스가 되는 IP 등 주센터가 아닌 DR센터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네트워크 구성 등 기타 설정이 변경된 이후에 서비스를 재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많은 사이트에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해센터를 이용해 복구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해라는 것은 실제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복구 절차에 따라 제대로 수행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스택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데이터 동기화 중인 실제 DR본을 가지고 모의 훈련을 하다가 실제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훈련용 별도 복사본을 구성하여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 훈련용 복사본은 스토리지의 내부 복제 혹은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복구 절차를 수행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재해복구를 위한 가이드를 정리해 보면 일단 주요 볼륨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같이 실시간 동기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원격 복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검증되고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RPO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오픈스택의 신더 관리를 고려하여 주센터와 DR센터가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로써 동적으로 생성된 볼륨을 실시간으로 재해센터에 이중화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 부하와 동기화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복제 회선을 구성합니다. DWDM 기반 고속의 파이버 채널 복제 환경이 현재로서 검증되고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위한 재해센터의 추가적인 내부 복제 볼륨을 구성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액티브 미러링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액티브 미러링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웹 와스 형태의 앱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 사례가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 등 스테이플한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스토리지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볼륨 동기화본을 유지하되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하나의 볼륨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복사본에 해당하는 스토리지의 한 대가 장애가 나더라도 앱과 서버 입장에서 하나의 볼륨이 유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지 않는 무중단 운영 방식입니다. 먼저 이 구성에 사용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스택 릴스는 스테인을 사용했습니다. 신더 드라이버는 히다치 블락 스토리지 드라이버 for 오픈스택을 사용했습니다. 액티브 액티브 미러링 솔루션으로 히다치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를 구성했습니다. 스토리지 하드웨어는 VSP 패밀리에서 하이엔드인 5000 시리즈부터 VSP E 시리즈, G 시리즈, F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니버설 리플리케이터 구성과 동일하게 신더 드라이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사전 설정이 필요합니다. 액티브 액티브 미러링을 구성하기 위해 히다치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신더 옵션에서 액티브 액티브 미러 볼륨 옵션을 통해서 볼륨 생성 시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를 이용해 실시간 미러본을 구성합니다. 이 볼륨은 컴퓨트 노드에서 두 개이지만 하나의 볼륨으로 인식하며 둘 중 어느 스토리지가 액세스가 불가능해지더라도 가용한 스토리지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며 현재 이 기술은 인하우스 혹은 분리된 근거리 건물에서 정전 및 화재 등을 대비한 이중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오픈스택 환경에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오픈스택 시스템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운영되어야 하며 층간 건물 재해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 사항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실제적인 데이터 센터 일격 거리에서 액티브로 동작하기 위한 오픈스택에 대한 스트레치 클러스터, 멀티 클러스터 구성 관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성들은 현재 실제 구축되고 있는 구성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스택에 대한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방식과 다르게 오픈소스 방식은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지원 체계라든지 신뢰성 부분이 아직은 고객분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권 고객분들은 이런 솔루션 도입을 많이 주저하십니다. 다만 사용자 접점에 웹아스와 같은 스테이트리스한 업무에만 부분 적용하거나 정보객성의 일부 시범 도입하고 계십니다. 예전과 다르게 오픈스택과 같은 기술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주요 업무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현재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픈스택 재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구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픈스택 재복구 구성을 위해 고객과 협의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스택을 구축한다는 것은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는 것은 밀접한 IT를 구현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도 재복구가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재복구는 예전보다 더 민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복구가 민첩해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실시간으로 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플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는 반드시 실시간 동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구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혹은 백업되어야 하고 복구 절차가 데이터화되고 스크립트화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재해 시에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또 실수가 줄어들면서 더 빠르게 재기동할 수 있는 자동화 환경이 가능해집니다. 오픈스택 환경에서는 특히 컨트롤 로드 등의 컨트롤 플레인과 컴퓨트 노드 등이 물리적 센터 장애에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센터 간 분산 구성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적절한 중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컨트롤 플레인까지 무중단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가트너가 말하는 바이모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모드2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애자일하고 혁신적이고 탐험적이며 100m 달리기와 같이 지구력보다 폭발적인 성능을 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입니다. 데이터의 손실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그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진보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오픈소스 적용과 가상화 컨테이너를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고 서버리스 방식의 운영을 통한 애자일 혁신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들 워크로드는 센터와 센터 간 적절한 배분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제 상황과 워크로드 폭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드 1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기업의 주요 고객 정보와 거래 정보 등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100m 달리기 선수의 민첩성보다는 장거리 레이스를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영역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검증된 방식을 이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오픈스택과 같은 오픈소스 환경의 혁신적인 환경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스토리지 방식의 데이터 실시간 미러링 방식의 재복구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세계에서는 개발자와 운영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를 위해 개발자와 운영자의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API를 통해 코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작업을 API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 API나 이를 코딩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를 잘 모르는 개발자 입장에서 인프라를 이해하고 코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 제가 겪고 있는 현장에서도 개발자 출신의 오픈스택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인프라를 기본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스토리지 인프라를 기술 지원하는 엔지니어에게 신더 드라이브라든지 레스 API를 통한 자동화 연동을 요청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는 개발자와 인프라 담당자의 스킬상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새로운 영역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협업해 나간다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재복구 자동화를 통한 더 민첩하고 안전한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환경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픈스택 환경에서 재복구를 구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